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오늘 오전 우리 영공을 넘어왔습니다.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와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했고 이 중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들어왔습니다. 교동도 인근의 무인기에 대해서는 100여 발을 쏘기도 하고 격추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응에 나선 우리 경공격기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침범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먼저 이근평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국방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우리의 대응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 25분경. 이때부터 6시간가량 우리 영공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경기도 김포와 강화도 일대에서 궤적을 바꿔가며 비행했습니다. 이 중 한 대는 서울 북쪽 상공으로도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쪽에서 움직이다 항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기가 넘어오는 걸 초기 단계부터 파악하고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격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수도권 도심 상공이라서 격추 시도를 하다 민간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무인기가 몇 대인지 항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강화도 서쪽에서 포착된 4대는 항적이 사라졌지만 추락한 건지 북으로 돌아간 건지 군 당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던 무인기가 강원도에 추락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국방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광 기자, 우리 군은 그러니까 4대는 강화도 쪽에 있었고 한 대는 서울 상공에 들어왔는데 이 서울 상공에 들어온 무인기에 대해서는 격추 시도를 아예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지켜본 건가요? 일단 우리 군은 수도권 상공에서 상황이 벌어진 만큼 민간인 피해 등을 우려해 이 격추 시도 같은 적극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이륙 금지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격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민간인이 없는 교동도 주변에서는 공격력 헬기가 출격해 무인기를 향해 기관총 100여 발을 쐈습니다. 하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격추한 건 한 대도 없는 셈이긴 한데 서울 북부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면 우리 영공 방어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우리 군은 레이더를 통해 무인기가 접근하는 초기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매뉴얼에 따라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가 우리 최전방을 지나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내려올 동안 사실상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작전상 이 이유 때문에 설명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부실한 대응을 하는 동안 이 북한 무인기는 6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비행한 셈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지역으로 우리 군의 이 유무인기를 보내 작전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만약 무인기가 아닌 폭격용 전투기였다라면 어땠을지, 만약 이 무인기도 폭격을 시도했다면 어땠을지 상당히 좀 오싹한 얘기일 수 있겠고요. 앞서 오전에는 원주에서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이륙 직후에 추락했는데 혹시 이 무인기에 대응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기 대응을 위해 경공격기인 KA-1 한 대를 출격시켰지만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기체 결함으로 추정이 됩니다. 군은 사고 이후에도 이 무인기 대응을 위해 공격기와 헬기를 추가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